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새해가 밝은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우영팟입니다. 다음 방송이 벌써 6월이에요. 사실 1월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어요. 시간 너무 확 갔죠. 빨라요? 그리고 뜻대로 되는 건 역시 많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쉽지가 않죠. 네, 그래도 좀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끝자락에서의 마무리가 아닐까 하거든요. 1년 마지막 날에 내가 올해 잘 살아왔는지, 그리고 한 달의 끝에서 이번 달 내가 잘 지내왔는지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먼저 오늘도 우영판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녹지그룹이 제주도 신디 빙원을 사도낸 헛일이 밝혀전 말씀. 경도 허곡 공사 대금도 못 내여분한 건물은 법에 걸어졌젠 허는디양. 들고 나오는 영리 빙원 논란. 호는 씻긴 헝건가 말씀. 나라에서 지방이 큼직한 일에 대하여서는 예비 타당성 조서를 제허여주캔 발표하였수다. 제주도는 도두 하수 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허캔 허여신디양. 제주도가 지일 급히 허여사 헐 일을 택헌한 도민들도 막 좋아 헐만헌 일을 허여신 게 말씀. 함덕 모실에 들어서는 시멘트 블록 공장 땀은 모실이 왕왕작작 허염수다. 주민들은 환경 문제만 말랑 행정 절차에도 문제가 시젠 허멍 관련된 사람들을 고발허여신디양. 조조시 조사허영 주민들 모심 소급 짐을 덜어줘 시민하는 생각이오다. 술 먹엉 운전하는 사람들 더 씨게 벌주젠하는 윤창호법이 시작허여신디양. 법이랑 마랑 경허당 봐도 음주운전 사망 소고가 일어났수다. 삼춘들 말씀, 술 먹엉 운전하는 건 사람 죽이는 살연다리광 매한거지는 하는 걸 잊어불지 마랑. 맹심 또 맹심 없어양. 네, 한 편의 영화도 이렇게 정말 다이나믹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뭐가 항상 벌어져 있고 반전에 또 반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은영 씨, 영리병원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녹지국제병원 건물이 지금도 아니고 2017년 10월부터 이미 가압류 상태라는 소식이 전해진 맞아요. 건데요. 10월 25일 정확히 2017년. 네, 맞습니다. 2017년에 헬스케어타운 단지가 공정률 60%가 채 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건설이 60%가 안 됐는데 공사 대금 부문이 좀 이렇게 꽉 막혀 있었어요. 당시에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드 배치 보복으로 인한 중국 정부의 자본 유출 제재 이런 것들이 쭉 있어 왔고, 여기에서 녹지그룹에서 실제 건설에 참여했던 포스코 건설, 대우건설, 하나건설에 대금을 주지 못하면서 이게 1,218억 원 가까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지방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2017년 9월 29일 날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해 10월 25일 말씀하신 대로 실제 가압류가 진행이 된 건데요. 이게 보면 녹지국제병원 그 건물, 그리고 주변 부지, 그리고 콘도미니엄 일부 이렇게 다 지금 편입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중대한 사실이 우리가 공론화 과정도 거쳤고 허가를 위한 여러 가지 심사 과정을 거치는 와중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었다는 어떻게 점을 이거를 지금 당연히 수가 지적을 있어요? 할 수밖에 말이 안 없죠. 되는. 그래서 며칠 전에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전국 99개 단체가 연합을 해서 공동 설립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두 가지 주요 사안들을 좀 지적을 했는데요. 만약 제주도지사가 이 내용을 모르고 허가했다면 직무유기다. 그렇죠. 마땅히 파악했어야 할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지적을 했고, 알고서도 이렇게 허가를 낸 것이라면 투자 실행 가능성을 조례상으로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실하게 이렇게 심사를 한 것이다. 지금 이 사실이 언론에 불거지면서 제주도 관계자는요, 사전 심사할 땐 가압류 상태가 아니었다. 그리고 허가 이후에 알았다. 참 놀랄 이야기인데요. 거기다가 의료법상 이 허가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정말
갑갑하다 뭐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고 그 우영팟 제작진에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좀 구해봤어요. 이게 맞는지 물어봤더니 변호사도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영리병원 허가의 문제는 공공의 의료의 영역을 침범하는 법적인 잣대만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렇죠. 이 논란의 핵심을 제주도 관계자는 전혀 제주도정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도민들,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있어서 이러한 검토를 해봤습니다라고는 했었어야 이게 그렇죠. 최소한의 예, 예, 기준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게 불보듯 뻔하게 드러날 만한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서 결국 행정은 신뢰인데 앞으로 제주도가 어떤 것을 뭐 우리가 나중에 또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허가하고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신뢰가 갈 수가 없겠죠.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게 이제 재작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017년. 네. 그거를 어떻게 알고도 병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갈 것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지 할 그게 수가 참 없죠. 답답한 일입니다. 네. KBS가 지난주에 이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그 아마 이제 10월에 이제 공문을 보냈다고 하니까 아마 그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 이후인 상황인 것 같은데 녹지 국제병원 측에서 오히려 제주도에 이거를 우리가 좀 직접 운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이걸 공공용으로 좀 이렇게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제3자 매각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달라라는 식의 의견을 냈다는 이게 좀 굉장히 좀 뜻밖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녹지가 굉장히 뭐 이거 내국인 싶어서. 진료도 네, 해야 네. 된다, 뭣도 해야 된다. 네. 그냥 굉장히 뭐 의욕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반전이라니까요, 이익을 이게. 타오르는 그런 네. 사업자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어머나 이게 웬일인지 이게 이런 게 들어간 어쨌든 새로 오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딱 보니까 녹지는 이미 10월 달만 하더라도 이 병원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백기 들고 그냥 투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부 허용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녹지가 원하는 결론은 아니었던 걸로 예. 이렇게 지금 어쨌든 정리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3월 4일까지 이 병원 개원을 하지 않으면 이제 허가가 취소된다고는 하나 지금 뭐 사업계획서 원본은 아직 공개도 안 돼 있고 뭐 어떤 협상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지금 하나도 오픈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좀 공개를 하고 도민들의 어떤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광역시도별로 한 건씩의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혀서 각 지자체에서 기대가 큰데요. 네. 제주도 역시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예비 타당성 조사 그거 무시건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간단하게 되게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제해준다니까 네. 신났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1999년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일 경우 거기에 국비가 300억 원 이상 투입이 되는 사회 간접 자본, 즉 SOC를 건설할 때 그 사업에 타당한가, 정말 이게 우선순위가 맞는가, 뭐 투자 시기는 적정한가 이러한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서 어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들을 점검하는 제도예요.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근데 왜 이걸 면제해줘? 봤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국가균형 발전에 굉장히 큰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인구가 많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나 수도권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비용 대비 편익이 높게 나와서 이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좀 예. 수월한 편인데 통과율이 높겠네요, 네. 한마디로. 근데 인구가 적은 지방의 경우에는 우리가 늘 얘기한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져서 가성비. 네. 통과가 잘 안 되니까 이게 지역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 단위별로 한 건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뭐 말씀하셨던 대로 줄여서 예타 면제 네. 이렇게 조금 부를 건데요. 제주에서는 제주 신항만 건설, 네, 신항만 건설 그리고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이렇게 두 개를 제출을 했어요. 신항만 이것도 도민들께서 좀 많이 아시겠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제주시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이쪽 그 일대에 22만 톤급 크루즈선 4척
그리고 4만 톤급 여객선 5척 이렇게 동시에 될 수 있는 좀 대규모 항만 시설을 새로 갖추겠다라는 내용이고 2030년까지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2조 8천억 원 가량의 그 비용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예. 네, 그리고 몇 년째 좀 오수가 넘쳐나는 곳이죠. 너무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도두 하수동말 처리장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지금 하루 처리 용량이 하루 13만 톤, 예. 13만 톤인데 이거를 2025년까지 3,800억을 들여서 22만 톤으로 증설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작년부터 제주 하수처리장, 그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기본 방향을 지금 계속해서 논의 중이고 지역 주민 간의 협의도 시작한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좀 불확실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항만 이 방향보다는 지금의 우리의 뭐 상하수도 문제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활 기반의 SOC 시설인 좀 도두 하수처리장을 좀 정부에 건의하는 게 어떤가 이런 얘기가 좀 되고 있고 실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정에서 합의를 지금 모은 상황이죠.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우선시돼야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예타 면제가 되는 것은 사실 정부 차원의 중앙정부 차원의 일이긴 하지만 예타가 면제되는 만큼 사실 도정과 도의회에서는 더 꼼꼼하게 뭐 기금 운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하는 책임도 이번에 좀 더해졌다고 보고요. 네. 예. 이르면 이번 주에 어떤 사업이 선정될지 결과가 예, 나온다면서요? 뭐 최종 면제 대상이 예. 뭐 일단 설명절 이전에 국무회의에서 뭐 결정된다고는 하는데 빠르면 뭐 다음 주 초에도 가능하다는 소식이 있고 저는 이제 예타 면제 이 얘기 처음에 접했을 때 예. 어렸을 때 혹시 그런 선물들 혹시 받아보신 적 없습니까? 그 종합 과자 선물 세트. 예. 기억나죠? 네가 뭘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 선물을 줄게. 여기서 초콜릿이든 비스켓이든 젤리든 네가 좋아하는 거 알아서 먹으려. 저는 마치 정부가 각 지자체에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를 하나씩 네.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균형발전위원회, 그러니까 균형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나 봐요. 그래서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이라든가 뭐 시도 간 연계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 그리고 또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시적인 효과가 두드러진 사업에 한해서 요거를 신청하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도두 하수 처리장 같은 경우로 일단 좀 우리가 좀 모아지긴 했는데 이게 굉장히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예. 3,900억.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래 확보된 금액이 950억 원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최대 관건이었던 사업비가 이게 아마 된다면은 굉장히 탄력이 붙을 전망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하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도민들의 불편이라든가 관광객 불편이라든가 어떤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은 이미 충분히 됐다고 보고 또 이제 시급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거 조속한 추진이나 이제 대상의 선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도두 하수 정말 처리장의 뭐 현대화 그리고 증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예타 면제 정책 자체에 대해서 좀 걱정이 커요. 너무나 걱정이 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환경 파괴 그리고 예산 낭비를 위한 아주 최소한의 통제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예타 면제가 됐었던 4대강의 기억을 우리가 갖고 있죠. 이명박 정권 때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4대강을 추진했고 그게 사업비가 23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걸 사람에게 썼다면 근데 이번에도 경제 활성화 그러니까 전국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타 면제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제출된 38개 중에 34개가 토건 사업이에요. 고속도로, 철도, 우리가 아는 뭐 대형 도로 그리고 신항만 이렇게 보면 사실상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예타를 면제해서 전 국토를 개발하겠다는 이 기본 취지는 10년 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이게 지금 안착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는데 제주도에 있어서도 사실 제주도청이 저는 이게
환영할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제주는 특별법으로 인해서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된 곳이에요. 제주만 한해서. 그래서 또 다른 이런 국책 사업으로 예타가 면제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뭐 비자림로라든지 좀 그 규제 완화에 부작용들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좀 가중이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사업 신청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규정에 대해서 도의회와 도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별도로 좀 마련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주도가 재정이 워낙 뭐 부실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비해서 뭐 부동산 거래량도 뚝 떨어지고 막 이래서 지방세가 어떻게 거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재정 건전성, 재정 자립도도 굉장히 낮은 기회 수준이기 놓치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이 기회, 그러니까 은영님의 지적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맞는 지적이지만 굉장히 소외되고 뭐 너네 1%밖에 안 되잖아 뭐 이러면서 약간 좀 내몰림 당했던 제주도 입장에서는 다른 테스트베드 이런 거 추진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좀 주민 수건 사업인데 뭐 무조건 신청해서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신청하고 어떤 것을 정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제주도만의 어떤 이런 체계를 잘 갖추면 어쨌든 활용할 만하고 전국적으로적인 뭐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가 좀 불가피하게 아무렇게나 쓰여질 수 있다. 또 거기다가 다 SOC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 파괴된다. 이런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저도 인정은 합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선정된 사업이 약간 환경 파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반대로 제주의 예타 면제 사업은 환경을 지키는 그렇죠. 사업이 될 네. 거니까 그나마 아주 장밋빛 네. 미래가 그려지는 것 네.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조천읍 함덕리에서는 시멘트 블록 공장을 두고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거셉니다. 이게 반발이 일어난 지가 벌써 6개월 네. 정도 되고 알고 있거든요.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이 함덕 마을에 갑자기 대규모 시멘트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서 공사가 막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너무 놀라기도 하고 해서 이 사업 허가 취소해야 된다 해서 기자회견도 했고 수차례 집회도 하고 삭발식까지 이어졌는데 이게 좀처럼 해결이 잘 안 돼서 지금 6개월째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건데 반대 이유를 이렇게 들어보다 보니까 총 3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주민의 환경권에 대한 어떤 고려도 하지 않고 주민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는 불과 700m 반경에 거주지, 예. 어린이집, 네.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있어서 이제 주민들 건강은 뭐 당연히 해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이런 지적.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나중에 뭐 언급은 되겠습니다만 사업계획서 상에 이 하루의 시멘트량이 2.3kg. 들어보니까 시멘트 한 포대가 40kg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3kg을 쓴다고 하니까 이 환경 검토 이 보고서에도 그러면 당연히 먼지 배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전혀 없음으로 해서 통과가 된 이러한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문제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문제점을 파야 되는 것이고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고 정말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 현장에 나가셨던 어르신들 인터뷰를 쭉 보는데 가장 기억에 남으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할머니셨는데 아유 나랑 이제 갑을 꺼낸 상황엇인데 우리 손지들은 어떠할 거라게 예, 딱 이 말씀을 하시는데 딱 그 마음이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주민들의 분노가 그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 같은데 말이죠. 관련 공무원과 해당 업체를 고발까지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한 건가요, 구체적으로? 제주시청을 신뢰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함덕 리민들께서 시민단체와 함께 손을 잡고 캐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8월부터 바로 여러 가지 정보 공개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허가 과정부터 찬찬히 좀 토파보게 됐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문서가 이상하다. 문서가 이상하다인데 사업 승인 자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출된 서류들이 있는데요. 먼저 육지에 좀 그 공공기관에서 환경성 검토 요구서라는 주요한 서류를 받고 그걸 제주시청이 제출해야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발급해준 기관에서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네, 그 문서 대조가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사인이 돼 있고 하나는 안 돼 있고 뭐
네, 그런 걸로 그건 네, 조금 이따가 아, 예, 다시 우리는 예. 받았다, 나오는 저쪽에서는 줬다, 네. 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된 거네요. 발급 기관에서 발급해준 서류와 제주시청에 접수된 서류가 달랐던 거죠. 네, 내용이 달랐습니다. 이상한 건 또 있어요. 예. 그 사업 승인을 위한 서류들이 제주시청에 당연히 보관이 돼 있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8월부터 함덕 리민들 그 주민들께서 그 서류를 얻어가지고 계속 체크를 하는데 체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결제란에 담당 국장의 서류가 갑자기 생기고 갑자기 도장이 새로 찍히고 갑자기 사업 내용, 그러니까 사업 이렇게 업종 변경이 되는. 그러니까 승인이 다 끝났으면 그 변경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걸 밝히게 돼요. 부족한 걸 계속 채워 넣었던 네. 거네요. 끼워 아이고, 넣기. 이거 큰일 모든 나겠다. 과정이 네, 끝난 네, 다음에 네.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제주시청의 담당 국장과 네. 직원들을 이제 그렇죠. 고발을 하게 된 거고 여기엔 사업자도 물론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는 이런 문서들도 이상한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원재료에 들어가는 그 용량 자체가 그러니까 사업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킬로그램으로 보고가 다 되어서 사업 승인을 받은 건데 나중에 이게 알고 보니 111.7kg이 아니라 네. 111.7톤이었다라고 네. 100배가 갑자기 뜹니다. 네. 쓴 사람이나 그러니까요. 쓴 사람이나 참. 근데 그래서- 이게 네. 검토를 한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거쳐서 해야 되는 6개, 7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건데 그때 이걸 체크하지 못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의 입장도 좀 분명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지금 뭐 감사위원회 이제 감사 청구를 한 상태다 보니까 그 따로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 내부적으로 좀 많이 긴장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겠죠. 결과가 나오면. 근데 지금이 어느 시대예요? 이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좀 난림 행정에 대해서 좀 뭔가 네. 분명히 경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우영판 뉴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억울한 희생자죠. 윤창호 씨. 이분의 사고 이후 윤창호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제주에서 참 끔찍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 16일 오후 10시 반쯤이었어요. 그 제주시 일도동에 그 우리 다 아시죠? 그 인제사거리 예. 그쪽에서 그 전기차가 이제 50대 여성분이 몰던 전기차가 3층 건물의 그 1층 음식점으로 이제 100m 가량을 달려가면서 예.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차도, 충격하고 그리고 가게 앞을 지나가던 행인 두 분을 쳐서 그대로 가게 안으로 들어갔던 건데 행인 두 분 중에 한 분은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제 숨지셨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지금 그 치료를 크게 다쳐가지고 지금 수술을 받고 이렇게 치료를 받는 걸로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역시나 음주운전이었네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영업 시간이 끝나서 그나마 가게 안에는 좀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진짜 그 폭격을 맞은 그런 현장, 처참한 현장을 보면서 당시 얼마나 급박하고 또 끔찍했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런 그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그러니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두 분이 초등학교 동창 친구분이신데 오랫동안 계속 연락을 하면서 끈끈한 우정을 나누던 사이셨다고 그날 이제 두 해요. 분이 네, 만나신. 네. 그리고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제 좀 음주를 하셔서 이분들은 또 대리운전을 기다리느라고 거기에 있다가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참사를 또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음주운전 지금 뭐 윤창호법 나오면서 뭐 물론 그 전에도 당연히 뭐 사회적으로 이건 뭐 절대 안 된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법 강화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지만 음주운전 여전히 좀 기승 부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일랜드 광고 중에 독특한 광고를 하나를 봤어요. 네. 이게 뭐냐면 지정 운전자 캠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캠페인으로 광고로 보내는데 3-4명이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이 3명 중에 우리가 이렇게 내면서 오늘은 내가 술 안 마시고 운전할게 하면 제가 지정 운전자가 되면 이 사람한테 음료수도 공짜로 주고 또 이 광고에 내가 뭐 막 갑자기 영웅이 돼서 내가 안전하게 지켜줄게 하면서 막 이런 재밌고 또 이렇게 공익적인 캠페인을 계속했는데 이 아일랜드가 이 캠페인을 시작한 지가 14년이라고 해요. 오래됐네요. 저는 이런 캠페인 제주도만이라도
우리 뭐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하면 뭐 한순간에 여러분도 뭐 생명을 다치고 그렇죠. 뭐 당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식의 네, 홍보죠. 이런 식으로만 하지 솔직히 말해서 이 사고 날 당시에도 절대 내가 그런 봉변을 당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아일랜드가 14년이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14년 뒤면 뭐 환갑이 되겠습니다만 그때라도 좀 이런 문화가 당연한 문화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고 그런 정책들 좀 기발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는데 실제로 네. 그런 기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알코올 성분인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면은 시동 안 운전대에 걸리게 하고 그런 것들을 소리 좀 나게 빨리 하고. 현실에 네. 적용할 수 있는 네.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영판 뉴스 정리해봤고요. 계속해서 메인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최근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한 마치 묵힌 장 같은 네. 사업입니다. 2호 유원지 개발 선택인데요. 공사가 중단되고 무려 10년 만에 다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기간이 길었던 거라서 2호 유원지의 역사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또 우리 중에 선생님, 역사하면 누구겠습니까? 고재일 씨가 2호 유원지의 역사를 친절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이런 나쁜 분들 아, 왜요? 어떻게 10년의 역사를 1, 2분에 정리하라고 하십니까? 아유, 네. 우영파의 설민석이잖아요. 네, 하지만 저는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믿었습니다. 저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저 2호 유원지 하면은 아마 이제 조금 감이 좀 안 오실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뭐 생각하면 등대, 이 말 모양의 그 등대. 맞아요. 이걸로 좀 굉장히 유명한 트로이 곳이- 목마라고 뭐. 예, 트로이 목마. 네. 예. 2007년 6월에 그 2호 유원지 개발 사업 시행자로 제주 2호랜드라는 곳이 이제 지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제주 2호랜드가 다음해 2008년 8월에 이제 최종적으로 개발 사업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제주 2호 유원지 개발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가족 호텔하고 이제 휴양 콘도미니엄이 합쳐서 한 450실. 예. 그리고 뭐 국제센터라든가 뭐 농축수산물센터, 조각공원 등의 이런 편의 시설을 육상에 갖추고 그리고 공유 수면을 매립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생태수족관이라든가 워터파크, 해양박물관을 외자를 유치해서 짓겠다라는 원래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자를 유치를 하긴 했어요. 우리가 다들 잘 아는 차이나 머니가 들어왔는데 그 차이나 머니가 바로 이제 중국 흑룡강성의 이제 분마그룹이라는 곳에 이제 투자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그 제주도가 이제 투자 유치단을 꾸려가지고 김태환 지사가 이제 단장으로 심지어 현장에 가서 이렇게 MOU도 체결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 분마그룹의 대표는 제주에서 최초로 영주권을 얻는 이런 기록도 세우기도 최초였던 했습니다.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굉장히 잘 나가나 싶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2005년에 이제 통합 영향 평가라는 것도 통과를 하고 도의회 동의도 얻고 이 공유 수면 매립 공사를 2009년에 완료까지 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생태계 파괴 논란이라든가 이제 이게 주민들이 이제 2호 해수욕장에서 기존에 하고 계신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구역에 2호 해수욕장이 경계가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해서 반발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결국 재심의 그리고 교통영향 평가도 재심의를 받아서 결국 표류를 하게 됐고 이 공사대금 청구 소송까지 들어가면서 이게 지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 시행자도 이 사업을 계속 추가를 하지도 못하고 계속 사업 시행 계획을 몇 차례 변경을 합니다. 근데 변경을 하면서 중간에 카지노를 넣었다가 맞아요. 이게 반발이 되니까 뺐다가 대신 숙박 시설을 늘렸다가 요렇게 좀 들쭉날쭉 하다가 이게 결국 좀 장기간 표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마침내 지난 14일이죠. 14일에 이제 그 제주도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를 되면서 이게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아까 맨 처음 영리백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2호 유원지 역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던 드라마틱한 과정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2005년 당시에 이 2호 유원지 개발 사업이 도의회에 이제 뭐 허가를 해달라라고 했다가 조건부로 뭐 가결은 됩니다만은 그 조건부에는 이제 환경 파괴 최소화하고 도민들과의 공감대 얻고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잘 들어서 추진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부대 조건을 달기도 해요. 그때 당시에
2호 그 공유수면 매립 규모가 1986년 인가된 탑동 매립 이후에 최고의 규모였기 때문에 여러 우려 섞인 소리들이 많이 나왔고 결국에는 2005년도 11월에 이 매립 허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와 영산간 환경 그 유역청 등 이 기관과 협의가 끝나서 이것을 이제 허가가 나서 공사에 들어가요. 매립을 할 때는 해녀분들이 현장에서 우리의 조업 뭐 이런 것들을 다 생활권을 다 빼앗긴다고 굉장히 크게 또 반발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제주시 관계자는 뭐 이미 다 뭐 소위 그거죠. 뭐 보상도 다 했고 뭐 동의도 다 얻어서 문제될 것 없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10년 만에 다시 재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도 강조했던 게 그거죠. 주민들과의 공감대. 도민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했는데 지금 변경이 돼서 이러한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언론이나 뭐 자료들 성명서들 보면서 이렇게 알고 있는 수준이지 이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만큼 그 지역 주민들과 변경된 계획안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의견을 주고 받았는지 그리고 도민들과의 어떤 이런 소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또다시 그때 당시에 반발 그렇죠. 이런 반대 목소리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 2호동 그 주변 일대가 사실 과거에는 가로등도 많지 않았던 굉장히 고즈넉한 해변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친한 지인분이 지금 50대신데 학창 시절을 거기서 나셨다고 해서 막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제가 옆 동네 외도에 살았는데요. 저녁이 되면 해 노을이시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면 차로 이동을 하면 5분 거리에 딱 도착을 하면 거기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고 참 힐링되던 뭐 그런 곳이죠, 거기가. 제주시에서는 이제 이 해수욕장을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곳. 맞아요. 가장 큰 맞아요. 장점이죠. 맞아요. 근데 매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해변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경관 이런 것도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사실 2호 해변에서 가장 유명한 것들이 이제 해안사국 그리고 조간대도 잘 발달이 되어 있던 곳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좀 많이 파손된 상태라는 점들이 좀 안타깝고 그리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거의 캠핑할 수 있는 곰솔 그 맞아요. 지역도 있고 이런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좀 주목하지 않은 채 시행이 됐었던 이런 측면들이 좀 안타깝고 이 다음에 물론 좀 한 번 더 짚을 거지만 여러 가지 좀 공공의 자산이 좀 사유화되는 이런 측면이 좀 크다는 점을 좀 짚고 싶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사업 계획안을 계속 수정을 해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 진행돼 왔는데 말이죠. 근데 변경된 사업 내용을 두고도 참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지금 쟁점이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제출된 사업 계획에는 카지노 자체는 지금 아직은 없다 그래요. 아직은 없다 그러는데 2003년에 이것을 일단 사업 계획서 2013년 사업 계획서 당시에는 카지노가 있었거든요. 대규모 카지노. 근데 그 카지노가 역시 스케일들이 크십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올려라. 그래서 그렇게 면적이 38,895제곱미터. 와. 이게 지금 도내에서 가장 큰 카지노가 지금 저 신화역사공원 거기 카지노거든요. 거기 면적의 거의 한 4배. 뭐 어쨌든 그 지금 당장 사업 계획서상에는 지금 카지노가 지금 빠져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이 차후에라도 이제 언제든지 다시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난 당초의 계획에는 아쿠아리움도 들어가고 워터파크도 들어가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게 싹 빠지고 컨벤션 센터, 대규모 숙박업, 뭐 이렇게 마리나 이런 것들로 온통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숙박시설이 아까 처음 얘기했었을 때의 2배나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도 8층 규모의 호텔 2동에 1,001실, 그리고 5층 규모의 콘도에 234실. 그래서 이게 그 제주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 기준, 숙박시설 기준이 30% 미만이어야 된다는 기준에는 맞습니다만 거의 꽉 채우지 않았습니까? 아주 그 20몇 퍼센트, 26.84%로 거의 꽉 채워서 이 숙박시설을 만들고 중요한 거는 이 숙박시설이 건축 면적 대비 64%,
지상층 연면적 대비는 70%고요. 네. 공원은 7.7%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유원지하면 주민의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또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는 게 유원지인데 이것을 유원지 사업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것도 대법원 판결 가면 네, 또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그냥 유원지 사업이 아닌 명칭도 그냥 대규모 숙박업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이드라인 숙박시설 30% 미만 기준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제주형 자연 친화적 관광개발사업 통합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운영 지침에 의해서 나옵니다. 여기의 목적에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성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같은 그런 핵심 지표들이 이미 정해졌는데 이 기준들이 언제 정해진 지침이냐면 2014년 10월에 정해진 기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2019년도 지금 현재 제주도는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런 체크리스트들이 그것만 통과가 되면 된다라는 이러한 아니란 생각은 지금 뭐 당연히 바꿔줘야 되고 이참에 이 가이드라인 운영 지침을 전체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지 않을까. 네. 목적에도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지역 주민들의 동의, 도민 공감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아예 목적에서 저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아까 핵심 지표들도 좀 당연히 낮출 필요가 좀 있겠다 싶어요. 지금 한번 짚어주셨는데 예. 우리가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기본 계획, 도시 기본 계획으로 예래 관광단지 예, 예. 가 추진이 됐다가 지금 전면 중단된 상황이죠. 이미 그 건물들은 사실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건물들이 됐습니다. 지금 당시에 예래 관광단지에 들어선 그런 콘도미니엄 이런 시설들이 과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유원지라는 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대법원 판결에서 볼 수 없다. 이것은 사익. 사적인 어떤 이런 시설물들로서 봐야 된다 때문에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이번에 이렇게 사업 변경이 너무 많이 돼서 아무튼 최종 그 내용을 살펴봐도 동일하게 지금 그 매립지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부분 시설 공공의 시설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빠지고 그래서 저는 그 요트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마리나 시설 마리나 그 수리장 이런 것들로 채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경관의 사유화의 대표적인 시설물들인 뭐 숙박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게 예래처럼 똑같이 유원지가 아닌 그런 사유화의 공간으로서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공유수면법이 있습니다. 예. 아마 예전에 탑동 매립 당시에 도민분들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근데 지금도 이 법은 계속 유효하고 이 법의 1조, 그러니까 목적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유수면과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이 법률의 목적으로 한다. 해서 관리하는 법안이거든요. 당연하죠.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 당연한 부분을 이제 사적인 경관의 사유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이익 창출의 어떤 이런 도구로 지금 그 매립지를 사용하게 되는 이 측면이 지금 최종 사업 계획에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쟁점으로 삼아야 하고 또 뭐 섭지코지 지금 주상절리, 중문 주상절리 이런 부분도 계속 사유화되면서 도민권 대 도민이 눈치를 보면서 가야 하는 공간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 좀 마련된 체크리스트를 이 사업이 좀 적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풍광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말이죠. 네. 자, 안 그래도 숙박시설 과잉 공급이다, 객실이 너무 많다 해서 그 도내 숙박업계가 경영난을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호 유원지를 떠나서 요즘 논란이 되고 또 재추진되고 있는 걸 보면 전부 다 객실이 많은 사업들이잖아요. 과연 이렇게 지어져도 될지 진짜 걱정이에요. 지금. 옛날에 이제 그 이거 보면은 뭐 백과사전 같은 걸 보면은 그 중국에 있는 그 저 황제가 살던 자금성. 네. 예. 자금성의 방에 이게 1000개가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1000개 방을 갖고 있고 이제 바로 그 그 밑에입니까? 하늘의 자식인 황제는 천자. 그보다 아래인 뭐 900개 정도 갖고 뭐 조선의 임금은 또 그거보다 덜 갖고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야, 그 많은 방은 더 어떻게 쓰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마다방, 놀이방, 뭐 노래방 이거 어떻게 이 방을 쓰나 했는데 너무 아무튼 네. 그 지금 이제
2호 유원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그 사업 계획이 된 게 보니까 네. 1,200실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가 1,200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만 해도 한 450실로 시작했는데 와, 1,200실이면 이건 뭐 자금성보다 더 규모가 그렇네요. 큰. 네. 그래서 그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이제 지난 16일 날 마침 또 이제 그 제주 지역 숙박업 리스크 요인 점검 보고서라는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내에 있는 전체 보유 객실이 7만 1,800여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예. 적정 객실이 10만 여 개. 지금 그러니까 관광객을 감안한 적정 객실이 4만 6천 실. 어이구. 그러면 2만 6천 실 정도가 지금 과잉 공급 상태에 돼 네. 있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좀 자본의 여력이 있고 좀 고정 고객이 많은 좀 대형 숙박업인 경우에는 좀 그나마 이제 뭐 좀 버틸만 하겠지만 네. 이제 소형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실은 그게 문제죠. 시설비 네. 대출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쏟아붓거든요. 이게 작은 업체들이 이거 정말 많이 위험해지겠다. 그래서 그 좀 그런 우려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객실을 지금 때려 부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주의 관광객이 좀 정체 중인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숙박시설 객실 수가 늘어난다는 건 사실 그만큼의 과당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도민들이 실제 운영하고 계시는 소규모 숙박업소들 분명히 굉장히 큰 직격탄을 맞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미 조금씩 뭐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줄도산이 예산이 된다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체감은 이미 조금씩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각종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조금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막 갑자기 여기저기 막 불려다니고 막 이럴 때 내가 뭔가 실수한 거 없나 이렇게 돌아봐야 맞아. 되는데 맞는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중국 관광객들 막 몰려들 때 너도 나도 다 지었잖아요. 대규모 식당, 뭐 대규모 뭐 숙박시설 막 이렇게 막 빚내가지고 했는데 이게 또 결국엔 이렇게 좀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2015년이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 지역 관광 숙박시설 수요 공급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보고서. 예, 이게 딱 나왔는데 여기에 이미 이 보고서 안에 앞으로의 관광은 양적이 아니라 질적인 것으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되고 그에 맞게 숙박시설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시 이미 숙박시설이 굉장히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걸 우려하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라고 정책적 제언을 좋네요.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조금 이거 너무 많이 짓는 사실 거 다들 아닌가? 예상은 네.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함들이 있었을 것인데 결국에는 근데 내가 짓겠다는데 내가 돈 좀 벌겠다는데 뭐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대신 행정에서가 이런 제주도의 숙박과 관련된 부분들, 관광 정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의 외교적인 부분들까지 좀 예견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절이 충분히 있었어야 되고 그러한 자료 제공들을 해드렸었어야 됐다고 봐요. 지금이라도 어쨌든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빨랐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좀 이런 총체적인 점검에서 그 과정 잘 좀 점진적으로 차근하게 또 이렇게 좀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 것들이 참 다 고민이 되는데 네. 뭐 마칠 시간이 다 되니까 다시 2호 유원지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단계가요. 일단 이게 환경 영향 평가 예전에 통과했는데 7년이 지났기 때문에 뭐 다시 해야 된다 해서 제협위에서 그 심의가 남아 있고 그 이후에는 도의회 승인만 남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향방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순탄하게 진행될까요? 순탄치 않을 것이다. 여러 난관에 부딪힐 것이고 그때의 도민들이 아니다라고 저는 좀 얘기하고 싶고요. 네, 변경된 사업 계획서가 투명하게 좀 밝혀져야 될 것이고 카지노에 대한 부분은 마땅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 아까 가이드라인 핵심 지표도 좀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저는 결국 도의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 승인 절차 안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과 맞물려져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는 좀 엄격하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걸 의회가 저는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순탄치 않고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희망하고 또 기대합니다. 예. 방송 준비하면서 몰디브가 떠올랐어요. 몰디브가 천여 개의 그렇죠.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인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200여 곳이 안 돼요. 그중에서 100여 개 정도를 1섬 1리조트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국가를 개발합니다. 네. 뭐 관광산업 자체가 GDP의 30%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손이 또 중국 자본입니다. 네. 몰디브 국민들은 지금 수도 안에서 좀 몰려서 살면서 실제 청소년들이 수영을 할 수 있는 몰디브의 청소년들이 10%가 안 돼요. 바다를 못 가기 때문이에요. 바다를 먹고. 네. 바다는 관광객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라고 해서 저는 이게 비약이 아니라 정말 이런 부분들을 위험성을 우리가 몰디브 같은 곳을 보면서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1경관 1사업이에요. 섭지코지의 하나, 외국인 투자 사업이 지금 수십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비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우리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2호 해변 그 원담 있잖아요. 원담에서 좀 찰박대면서 놀고 솔밭에서 캠핑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도에서 적극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이제 그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라든가 어떤 숙박 과잉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가 그거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지만 어떤 그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그 이끌 수 있는 힘, 어떤 유인책 효과 그런 것과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그 외국 자본과의 어떤 투자에 있어서 그 신뢰성 이런 문제로 또 저기를 허가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도정께서.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여기도 뭐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밀어붙인다. 예, 그러니까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그 도정의 시각이 예전과는 달리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또 지금 또 원지사가 또 공약을 하고 있는 게 또 이제 청년 일자리 1만 개 네. 이런 또 대규모 숙박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의 질을 떠나서 숫자를 만들기엔 정말 좋거든요, 이런 거.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글쎄요, 저는 이제 두 분하고는 달리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순탄할 수 있다라고 순탄할 보시는 수 거예요. 있다. 예, 저는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밖에 드릴 수 없나요? 뭐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10년간 표라던 사업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에 대한 답변이 아닐까 싶네요. 세 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일꾼들. 예. 자, 저희는 2월의 첫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영.